자, 30쪽 한번 해볼게요. 오늘 개세기 30쪽입니다. 자, 30쪽 해볼게요. 개세기 30쪽.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자고. 요 책은 수능 연계교재 2권을 짬뽕해 놓은 겁니다. 짬뽕해 놓은 거야. 그래서 EBS에 나온 거면 나왔다고 하면서 같이 연결해 보고요. 그러면 안 나온 건 왜 나왔는지까지 같이 설명하면서 해볼게요. 30쪽에 봤더니 매미 울음 끝에 이렇게 나왔네. 어디? 자, 매미 울음 끝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제3이네. 자, 매미 울음 끝에는요, EBS 연계교재에 나오진 않았어요. 대신 박제3이라는 시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EBS에서 안 나왔지만 50%가 연계되고 나머지 50% 때문에 이렇게 작가 연계를 써놓은 거야. 그러면 박제3은 죽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설명하면 되겠지. 얘는 주로 뭐를 노래해요? 한을 노래합니다. 주로 한을 노래하는 시인이 박제3입니다. 그럼 박제3 이전에 한을 노래했던 시인은 누군지 알아요? 현대 시인 중에? 김소월. 그렇죠, 맞아요. 이것들이 미쳤나?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김소월부터 얘를 계승한 것이 바로 박제3이죠. 박제3을 계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뭐 현태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 어쨌든 간에 박제3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미 울음 끝에는요, 제목이 매미 울음 또는 매미 이렇게 명사형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익숙하잖아. 명사형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 서술어를 찾으면 주제라고 그랬죠. 이 뒤에 있는 서술어를 찾으면 주제입니다. 얘는 어디 있다? 뒤쪽에 있다고 그랬죠. 뒤쪽에 대충 말을 만들어 보면 뭐 맑은 구름이 뭐 눈부시는 둥 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맑은 구름이 눈부셔요. 눈부셔.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 그러면 눈부시다는 말 자체가 있으니까 맑은 구름은 일단 긍정적인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면 해석하면 매미가 울은 다음에 긍정이 왔어요. 이런 건가 보죠. 그럼 이제 읽어서 이제 매미 울음이 어떤 건지 그만 찾으면 될 것 같아. 그죠? 일단 대충 매미가 울고 났더니 맑은 구름이 왔어요.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자, 네, 한번 해보자. 30쪽입니다. 막바지 떼약볕 속이랍니다. 떼약볕, 오늘 같은 날이다, 그죠? 떼약볕이니까 아주 뜨거웠죠, 그죠? 그러니까 촉각 정도 되겠지? 한창 매미 울음은 청각이죠. 그러면 우리 이때 쓰는 말, 다양한 감각을 통하여, 이딴 말 나오죠? 다양한 감각을 통하여, 이딴 말 나오네? 그래서 뒤에 뭐야? 이게 만약에 사랑 얘기면 다양한 감각을 통하여 사랑을 표현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매미 울음이 나왔답니다. 그럼 매미가 나왔으니까 좀 우스갯소리 겸 한번 해볼게요. 매미는요, 수컷이 웁니까? 암컷이 웁니까? 수컷이 우는 겁니다. 그럼 매미는 왜 울어요? 뭐라고요? 순화해서 얘기 안 해, 이 새끼야? 왜 울어요? 그냥 짝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미 소리가 맹맹맹맹 크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소리가 클수록 짝짓기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거야. 근데 매미는 우리나라에 종류는 한 12개 정도가 있대요. 그죠?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 매매매매매 이거 참매미. 미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매미 들어보지 않았나? 쇠용쇠용쇠용 그런 거 들어봤죠? 그런 매미도 있대요. 그런 매미도 있대요. 그 다음에 미미미미미미미미 이거 들어봤어요? 이거 못 들어봤어야 돼. 이거는요 TV에는 이게 나와요. 미미미미미미미 이거 미미미미미미 이거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매미가 아니래요. 일본 매미래요. 그래서 소리 이렇게 모아놓는 거 있잖아 방송국에. 그게 우리나라의 그 매미를 잘 모아놓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본 거를 갖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종류가 대표적인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매미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근데 미국은 17년 만에 매미가 나온대요. 17년 만에. 그래서 매미가 땅속에서 17년간 지내다가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산대요. 두더지가 아니 뭐지 이거?
이렇게 지렁이 같은 게 그런 게 한 17년간 수액을 빨아먹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17년 만에 밖으로 나온대요. 매미가 돼서. 그리고 나서 맴 하다가 짝짓기를 하면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7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짝짓기하고 끝. 뭐 이런 거야. 인간으로 따지면 좀 뭐 되게 불우한 거죠. 이제 사랑을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안타까운 매미죠. 그죠? 근데 이 매미들은요, 우리나라 매미는 17년 만에 나오는 매미는 없대요. 우리나라는 3년, 5년, 7년 이런 매미가 있대요. 근데 신기한 게 3년, 5년, 7년, 17년 느끼는 바가 있어요? 홀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소수입니다. 소수. 왜 그러죠? 그렇죠. 자연 선택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짝수년도 있는데 매미가 짝수년에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매미가 증가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써요? 짝짓기를 못하는 놈들 있잖아. 그런 놈들이 되게 없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이제 소수에 해당하는데요. 3, 5, 7, 17이면 절대로 얘네들끼리 안 만나는 거야. 그잖아. 3, 6, 9, 5, 10 절대로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뭐 짝짓기 할 수 있는 양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답니다. 그죠? 되게 신기하네. 매미는 어떻게 17년임을 지난 것을 알까? 이렇게 나오다 이쯤 됐나? 나오다 아니네 하고 들어가진 않잖아. 그죠? 어떻게 할까? 나무에서 나오는 무슨 뭐 전자파를 인식한대요. 그죠? 나무에 나오는 전자파를 인식해서요. 나무가 1년이 지나면 뭐 나이트에 이렇게 오는 것처럼 나이트를 샌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게 매미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카운트 하다가 자기가 순서가 되면 나간다고 합니다. 됐어.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매미 울음은 뭐와 관련된 거야? 그렇죠. 그래도 다행이네. 아까 전반에선 짝짓기라고 하더니 사랑과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와 연결시킬 거냐면 사랑과 연결시킬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 그죠? 매미 울음은요. 바로 짝짓기긴 하지만 그죠? 무식한 새끼들 사랑이죠. 사랑. 그죠?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해볼게. 막바지 떼약볕 속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에 올려놓고선 그죠? 가장 더울 때 매미가 겁나게 시끄럽습니다. 그죠? 그거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죠? 근데 미국은 17년 만에 만나니까 매미가 나올 때 축제한대요. 축제를 한대요. 왜냐면 17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거를 다시 보려면 어떻게 했어? 17년은 난 더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80살인데 그게 마지막 매미인 거야.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축제를 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매미를 잡아먹는데요. 그 희귀한 거니까. 먹어보진 않았지만 맛이 어떤 맛일 것 같아요? 매미는 생김새를 봤을 때 그 닭처럼 생긴 새끼야? 그 갑각류의 일종이래요. 그래서 게 맛 난대요. 게 맛 난대요. 그죠? 한번 요번에 여름이 되면 한번 잡아 먹어. 알지? 튀겨 먹어라. 자, 또 갑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이렇게 다시 조용해질 수 있는가? 맞아요. 매미가 어느 정도 엄청나게 시끄럽다가 짜증나다가 조금 지나면 찬바람 불면 싹 없어집니다. 그럼 바닥에 막 매미 떨어져 있잖아. 그죠? 죽어있잖아. 그 짝짓기 끝난 매미들이야. 그죠?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한대요.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정적의 소리랍니다. 정적 또는 적막감 이런 건 뭐냐면 이건 일종의 어떤 쓸쓸함에 거기에 더 플러스 고요함을 합친 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쓸하면서 고요한 정도까지 그걸 다 합친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적이라는 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건데 소리가 있다고요? 쟁쟁쟁 엄마 뭐야 그러면 역설적이군요. 역설적. 자, 역설적이라는 것은 또는 역설법을 쓰는 이런 역설적인 것은 왜?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럼 뭘 강조하고 싶은데? 정적, 조용한 겁니다. 그렇게 여름 한낮 시끄러웠던 매미 소리가 조용해진 겁니다. 천지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그늘의 소리에 그늘의 소리랍니다. 그늘은 시각이고요. 소리는 청각이죠. 그죠? 만약에 이놈이 소리를 내고 싶다. 소리를 초점으로 둔다면 소리를 내려고 청각을 내려고 시각을 가져왔죠. 그렇다면 청각에 시각하죠.
근데 다시 그늘에 초점을 두고 싶었다고 할게, 얘가. 그러면 시각을 설명하려고 청각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시각의 청각화. 됐죠? 어쨌든 간에 공감각이군요. 그늘의 소리에 멍청이 빨려들게 하는구나, 하는구나, 감탄형어미군요. 와, 그렇게 시끄럽던 매미가, 오, 조용하네? 우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왜 얘가 매미 얘기를 했냐? 사랑, 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그는 뭐야? 매미 울음소리죠. 아, 사랑도 매미 울음과 같은 게 아닐까요? 그러면 자연물을 인간의 삶에 유추하고 있군요. 그죠? 자연물이라는 매미의 울음을 인간의 사랑으로 유추시키고 있군요. 오호.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게 아닐까? 사랑도 그와 같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사랑을 하면 어떻게 써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죠. 그잖아. 아주 열정적인 사랑부터 시작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써?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건 좀 과했나? 빼고. 이건 좀 심했나? 빼고. 그러면 이것저것 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의 사랑만 남겠죠. 그죠? 어떤 성숙한 사랑 이런 거겠죠. 그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써? 이제 의리로 살고 그러는 거죠. 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냥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자. 그죠? 그런 거 안 나와요.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의리요.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와요. 네? 죽고만 해. 좀 하다니 요즘은 그냥 들어왔니? 이러고요. 그냥 의뢰 삽니다. 그냥 삽니다. 집에 있으니까 부인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끄러. 특정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어디야 씨. 자, 해볼게요.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머리 위 여기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부었답니다. 뭘? 사랑의 감정을요 흠뻑 쳐줬어요.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러면 소나기처럼 그다음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흠뻑 젖게 했군요. 정열적인 사랑 이런 거겠죠. 정열적인 사랑도 좋고요. 조금 부족한 미숙한 사랑일 수도 있겠죠.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열적인 사랑도 좋고요. 조금 미숙한 사랑도 좋고요. 어쨌든 사랑의 시작이어도 좋고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매미도 마찬가지야. 매미도 내가 좋아하는 예쁜 매미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소리부터 지르는 겁니다. 맨 지르는 거야. 그죠? 똑같은 거네요. 얼마 후에는 매미로 따진다면 가을이 되면 이거겠죠. 얼마나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맑은 구름만이 눈이 부시게 하늘 위로 펼쳐지기만 한답니다. 그럼 맑은 구름이 뭐겠어? 이것저것 다 제외된 핵심만 남는 거겠죠. 그러면 성숙한 사랑이라고도 좋고요. 알맹이의 사랑이라고도 좋고요. 진정한 사랑이라도 좋고요. 어쨌든 좀 미숙한 사랑에서 점점 완벽한 사랑이 되겠죠. 매미도 그냥 막 소리만 질러대다가 이제 진정한 짝짓기를 한 거죠. 그죠? 이런 얘기네. 이거 조금 거시기한 시구나, 이게. 에이씨. 깡통 차고 이것들이 진짜. 자, 매미 울음입니다. 매미 울음. 매미 울음을 통해서 유추하고 있었죠.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인간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을 유추했습니다. 매미 울음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을 유추할 겁니다. 일단 매미는 어떻게 써요? 한여름 어떻게 써? 한여름 절정 위에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위쪽에 가면 어떻게 써요? 한여름 절정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여름 절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가을이 되면 어떻게 써요? 어느 순간에 조용해져 버렸죠? 정적의 소리. 어느 순간 어떻게 써? 그늘의 소리가 온다고 그랬죠. 이 둘은 이미지상 좀 대조적입니다. 한여름의 절정을 이루는 그 소리는 역동적이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막 이랬잖아.
얘는 어떻게 써?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좀 대립적인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사랑을 시작합니다. 숨이 차게 사랑을 합니다. 요게 뭐 정리하면 뭐 열정적 사랑이라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열정적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있어요? 맑은 구름만이 남고 있죠? 맑은 구름만 남는답니다. 그러면 맑은 구름만 남는 건 바로 뭐야? 요건 어떤 성숙한 사랑 또는 뭐 알맹이의 사랑 뭐 이런 거겠죠? 으쌰. 자, 질투는 나의 힘이군요. 질투는 나의 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교재에서 슬쩍 한번 했었어. 자, 일단 기형도부터 한번 해볼까? 기형도. 여기 나보자. 질투부터 해볼까? 자, 질투가 무슨 뜻이에요? 질투죠, 질투. 그죠?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겠죠? 굳이 풀자면 남을 부러워하는 말입니다. 하는 마음이 질투입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질투야. 굳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럼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은요, 그 이면적인 말에는 어떤 것가 있냐면, 나보다 저 남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더 우월하면 부러울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등하다, 나는 좀 미개하다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어떤 말을 포함하고 있냐면, 자신을 존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가면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말이야. 그럼 요거를 어떻게 비유를 해줄까? 가수에 비유해줄게. 가수. 어떤 가수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써? 나도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 사람의 노래를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똑같이 모창을 했더니 사람들이 와 박수를 쳐줍니다. 얘도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노래를 똑같이 따라해요. 모창을 해요. 그래서 와 박수를 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잘하긴 잘하는데 이 노래는 없잖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남을 부러워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래는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결국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나만을 위한 삶이 없었던 거야.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막 이랬나 봐. 그렇다면 바로 뭐야? 주체적인 거, 나를 위한 주체적인 삶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남에게 잘 보이려고 여지껏 살아온 겁니다. 나는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아왔더니 나는 정작 나의 삶이 없었어요. 아 바보구나 이런 식구나. 그럼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군요. 반성하는 말이었군요. 그 다음 기형도입니다. 작가는 기형도고 질투는 나의 힘은 요거는 수능 특강인가 그게 이제 연계된 건데 기형도는요 일찍 죽었습니다. 나이 32세에 죽었고요. 연세대학교 출신이고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를 했어요. 근데 32세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는 얘기가 좀 많은데 첫 번째는요 동대문 야구장 지금 없어졌고요. 지금의 두타 그 패션타워 있는데 맞나? 거기에서요 동대문 야구장이 있는데 야구 구경을 합니다. 고교 야구를 구경해요. 그래서 야구를 구경하다 홈런 우와 하다 심장마비 와서 죽었어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 그 주변에서 연극을 보다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연극을 보다 너무 재밌어서 브라보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32세에 죽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기형도는 짧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시풍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일단 기형도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대요. 되게 가난했대요. 그지 목량아 저것이 네일 아트 중이야. 자 그래서 뭐 하냐면 얘는 유년 시절에 가난을 노래한 것이 많답니다.
그런데 가난했지만 그때는 좀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난과 그리워하는 내용을 씁니다. 유년 시절에 대한 가난했으니까 가난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하지만 그걸 되게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얘는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그죠? 사회부 기자다 보니까 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노래하는 시들이 잘 보입니다. 중앙일보 기자다 보니까. 그러면 외부에 대한 것은 비판을 하고 이런 게 있다면 적어도 자신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은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의 시를 쓰기도 합니다. 외부에는 내가 아닌 사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나 자신에게는요,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합니다. 소시민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만, 민족은, 나라는 이게 아니야. 타인은 이게 아니라 나만, 오직 사고의 중심이 나만 있는 겁니다. 그죠? 나만, 내 가족만, 나의 자식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소시민적 삶입니다. 나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타인을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시들을 쓰는 애가 기영도입니다. 자, 이제 시로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힘들어.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은 뭐야? 미래에, 그죠? 아주 오랜 세월 뒤니까 미래죠, 미래. 미래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런 거죠. 추측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야. 책갈피가 떨어뜨린답니다. 우리가 어떤 메모한 것들을 새 책에다 이렇게 꼬아놓는 거야. 그러면 새 책은 이게 잘 안 빠지잖아. 그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 그랬더니 걔가 뭐래요? 힘없는 책갈피가 된 거야. 흐느적 거리잖아. 그럼 안에서 껴었던 것이 뚝 떨어지겠죠? 그 얘기 하나 봐. 그러면 책갈피가 떨어뜨린다고 그랬으니까 의인화시켰군요. 그죠? 그러면 이 작품이 의인화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법은 왜 쓴다?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칠판은 내 친구. 그럼 뭐야? 칠판이 나를요 맨날 나한테 500대 10,000대씩 하루에 맨날 때려요. 그럼 그게 내 친구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인화시킨다는 건 나와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는 나와 어떤 친밀감이 있나 봐. 나와 늘 나의 역사와 함께 했나 봐요.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릴 겁니다. 야, 반성 좀 해, 새끼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야?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니까 과거죠. 또는 현재죠. 과거와 현재겠죠. 지금은 언젠데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인 미래이잖아. 지금 시를 쓸 때는. 이 뭐요?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리라. 많은 공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한 줄만 더 읽어볼게.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많은 공장을 세웠더니 어리석은 기록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많은 공장 세모쳐야겠군요. 그죠? 많은 공장이라 한다면 많은 갈등도 좋고요. 또는 지나친 열정도 좋습니다. 나는 쟤를 닮고 싶어. 부러워. 나 저거 해야지. 뭐 이런 지나친 열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기록들이 많다고요. 나의 역사에서. 내가 왜 그때 그런 거 했지? 왜 이렇게 내가 나댔지? 뭐 이러는 건가 봐.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살았답니다. 그러면 구름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지만 잡히진 않죠. 헛것, 뜬구름 이런 것을 쫓아다녔나 봐. 헛된 망상, 공상 뭐 이런 걸 쫓아다녔나 봐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음구나. 뭐너구나 이런 건 감탄형음이죠. 결국 뭐냐면 헛된 걸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다 버렸어요. 뭐 이런 얘기네. 내가 가진 것은 탄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헛살다 보니까 나는 항상 뭐밖에 없어? 탄식하는 겁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나댔지? 아, 내가 왜 뜬구름 타서 다녔지? 아, 내가 왜 지나친 열정을 부렸지?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내가 20살 때 왜 그렇게 했지? 아우. 내가 21살 때 왜 그렇게 했지? 아우.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 반성이네요.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리.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배울 만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수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밥 달래. 얘가 밥 달래잖아, 이씨.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냐?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모창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 너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네 노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헛산 겁니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아유, 나는 맨날 모창만 부르고 있었구나. 진정한 내 노래는 못 불렀구나. 이런 얘기인가 보죠. 남을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지만 정작 나의 삶이 없었구나. 이런 얘기네.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여기가 뭐야? 종이에. 그러면 짧은 글이 뭐겠어? 반성의 글이겠죠. 그러면 나의 과거와 현재를 지칭하는 단어가 뭐냐면 질투. 그러면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즉 미래를 지칭하는 나의 말은 짧은 글. 됐죠?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사랑을 찾아 헤맸다? 누구의? 타인의 사랑을 찾아 헤맨 겁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산 거야. 타인의 노래만 모창하고 살았어요. 타인의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 사랑하지 않았답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나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부터라도 주체적인 삶을 살 거예요. 뭐 이런 얘기겠죠? 상황을 한번 추려보세. 나의 과거 또는 현재입니다. 현재가 있고 첫 줄에 오랜 세월 뒤죠. 오랜 세월 뒤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니까 이게 미래지 뭐야. 그러니까 미래의 나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보면서 뭐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는 거죠. 반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부정이겠죠. 반성을 한다고 했으면 부정이어야 되니까 반성을 할 수 있는 오랜 세월 뒤의 나는, 즉 미래의 나는 어느 정도 긍정이겠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지칭할 수 있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죠. 그것도 질투가 많아요.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인 미래는요, 뭐 했어? 짧은 글을 썼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질투가 요래 되겠고 짧은 글이 요래 되겠죠. 그럼 질투가 많아서 생겼던 과거와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땠냐면 많은 공장들이 있었어요. 즉 지나친 열정이라든가 지나친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뭐가 생겼어요? 어리석은 기록만 장뜨겠죠. 어리석은 기록만 장뜨합니다. 그러면 뭐야? 많은 공장은 어떤 거야? 아유, 부정적인 거고, 어리석은 기록이 많아졌다는 것도 부정적인 거겠죠.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구름을 쫓아다니는 개처럼 살았다며. 그죠? 뜬구름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구름을 잡으면서 헛것을 꿈꾸면서 살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종합되니까 나는 계속 과거와 현재가 늘 뭐였냐면 탄식만 있었습니다. 이거만 잔뜩하는 겁니다. 삶이 전체가 탄식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짧은 글을 통해서 반성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랑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찾아 헤맵니다. 사랑을 찾아서 헤맨 것은 뭐냐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지 못했어? 스스로 사랑하지 못했답니다. 스스로 사랑하지 못했대요. 스스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뭐야?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모창만 하다 보니까 진정한 나의 노래가 없어요. 이거네. 주체적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반성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주체적인 삶을 한번 살아볼게요. 됐냐? 그럼 앞으로 수업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내용만 땅땅 찍고 갈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해당 범위를 했을 거고 화요일도 했을 거고 수요일도 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는 모를 테니까 딱딱 찍고 갈 거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다 모르진 않을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만 땅땅땅 찍고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되네. 그죠? 여러분이 대학 가는데 내가 도와주는 건 진짜 이거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방향만 제시하면 되니까 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아주 이렇게 많은 공장을 찾아서 어리석은 기록을 안 남기려면 어떻게 해서 하루하루 헛되게 보내면 안 돼요. 됐죠? 그럼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그 옆에 1, 2, 3도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이 채점 한번 해보십니다.